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성장한 망원시장. 1975년 소규모 점포 몇 곳으로 시작했던 시장이 지금처럼 커진 데에는 대학가와 월드컵 경기장이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도 한몫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남다른 노력으로 시장을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고 맛있고. 네. 망원시장을 지켜온 힘,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가게 문을 열기엔 아직 이른 시간. 족발집은 벌써부터 나와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족발은 보유물이 상당히 많아요. 초벌을 안 하면 이걸 다 그대로 그냥 삶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찌르면 초벌한 족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깨끗하게 손질하는데요. 이런 건 골막 그러니까 이런 건 골막다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이게 초벌을 안 하고 네. 그냥 족발을 나누듯이 삶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다 삶으면 나중에 몰라. 족발 손질을 하는 데만도 1시간 이상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토치로 하거든요. 네. 거의 다가. 근데 토치를 하면 이 저기 족발이 껍데기가 딱딱해져 경화가 돼요. 아. 그래서 저는 토치를 안 쓰고 이게 일이 훨씬 많아요. 두 시간가량의 손질이 끝이 나고 이제 족발을 삶을 차례인데요. 이 진한 국물이 바로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씨육수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 사용되면서 맛과 풍미가 점점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족발 나오는 색깔을 보시면 이게 다른지 색소를 첨가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족발은 저기 요즘은 족발이 이게 염도가 얼마인지 보시면 안 되는데 음식에서 맛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짠맛 그죠? 그 맛인데 그 맛도 굉장히 중요한 맛이거든요. 족발도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삶던 시대는 끝났어요. 염도도 체크하고 당도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족발 숙성 삶기 전에 숙성시키는 것도 네. 뭐 온도나 뭐 이런 네. 영향 많이 받거든요. 드디어 완성된 족발. 윤기가 좌르륵 흐르는 것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잘 익으면 들어가는 게 이제 부드럽게 들어가고 안 익었으면 이제 이렇게 좀 뻑뻑하죠. 오늘 족발도 아주 잘 삶긴 것 같습니다. 주방 한쪽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내 방보경 씨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하루를 함께하는 부부.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의견 차이 하나도 큰 갈등으로 이어졌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끝이 보이는 시작이 보이고 끝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상태가 좀 내 생각에는 많이 편안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족발 장사를 하다가 망원시장으로 옮겨와 가게 문을 연 지 올해로 꼭 10년째라는데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망원시장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핫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망원시장이 이제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던 이제 그 정도의 시기지 확 떠오르지는 꽃이 확 피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었다는데요.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족발 맛이 좋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젠 오랜 단골들이 줄을 잇는 맛집이 됐습니다. 맛있어요. 아들도 잘 먹고. 10년 정도는 됐어요, 거의. 여기 나오면 하니까. 여기 단골이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좀 다른 데랑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뭐 다르다는 거는 좀 쫄깃쫄깃하고 깔끔하고 그래요. 불향이 살아있는 매콤한 불족발 메뉴도 개발했다는데요. 외국인의 눈에도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看起来很好吃啊。你喜欢辣的吗？对，我们来韩国有想吃辣的，台湾没有这个猪脚吗？台湾有啊，但是味道不一样。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는데요. 불족발을 먹기 위해 수시로 찾는 이들도 많답니다. 시장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마다 살려고 오는데 이게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올 때마다 구입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구입하죠, 무조건. 왜 이렇게 자주 사세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자주 좀 만드세요. 많이 좀 아니 만드세요. 많이는 하는데 얘는 얘 시킨 게 있어 얘를 구울 수 있는데 얘를 시키기 전에 다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주말에? 도와드리려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주말에 쉬거나 뭐 공부할 수도 있는데. 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나오고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라. 아들 민섭군 가게 이것저것을 돌며 뭔가를 살피는데요.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일을 체크하는 거예요. 업무 파악을 끝낸 후 작업 복장을 갖추고요. 손님들에게 나가 상추부터 다듬습니다. 아드님은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도와주세요? 저는 밖에서 팔아야 되니까 뒤에서 좀 새우젓 된장 이런 거 준비하고 뒷일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되게 능숙하신데 언제부터 이거 하시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니까 횟수로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누나가 일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뒤로 누나가 가고 부모님이 저 좀 쓸만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혹시 알바비는 주세요? 용돈? 직접 물어보세요. 조금 받습니다. 조금. 안 받고 살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안 받고 살 수는 없어? 근데 왜 맨날 불만이야? 뭐야 불만이야?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안 돼서 가끔 한 번씩 저를 살짝 뭘 갈군다 그러나? 근데 언짢지 않게 웃으면서 어머니 최저시급도 안 주시면서 그러면서 가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어딜 가나 붙어 다니고 가만히 지켜보니 모자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아들이 오면 좀 살기가 있어져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보니 아들이 보경 씨의 비타민이었네요. 사장님 앞으로 장사 얼마 정도 더 하시고 싶으세요? 10년, 15년 전 시작할 때 우리가 힘이 많이 떨어지고 실감을 할 때가 요즘 되게 많으니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해진 답은 없는데 일단 요즘에 미성년자도 있고 그죠? 일단 그리고 그쵸 힘 닿는 데까지는 있는데 그 힘이 저 사람 힘하고 내 힘하고 또 틀린 건데 정해진 길은 없어요. 맞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살다 보면 넘어야 할 새로운 산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가족이 함께한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힘도 생기겠죠.
망원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인증샷을 찍는다는 이곳. 하루 종일 고소한 깨가 쏟아지는 방앗간입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도 깨가 쏟아지는 마당쇠라는데요. 바로 이 사람, 고종순 씨가 방앗간 사장이자 마당쇠랍니다. 온 시장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했더니 바로 이곳이었네요. 심지어 사장님 부부도 깨가 쏟아지는데요. 피디님, 저희 신랑이 니엠니스라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망원시장의 니엠니스. 그러고 보니 진짜 닮았네요. 저 이런 사람하고 살아요. 요즘 도심에선 깨를 직접 볶아 기름을 짜는 방앗간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이곳에선 매일 오전에 직접 짠 신선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을 요물 일단 씻어가지고요. 볶아가지고 이제 좀 까불려요. 열기를 좀 빼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틀에 넣고 기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것도 알고 보면 꽤 까다로운 작업이라는데요. 깨 세척 과정에서 불순물을 덜 제거하거나 적당한 온도로 볶지 않으면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어른들부터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한 지는 한 20년, 22, 3년 됐네요. 애기 아빠가 이어받은 지가.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망원시장을 지켜오고 있다는데요. 기름을 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은 이쪽으로 받고요. 네. 들기름은 이쪽으로 받아서 맛이 섞이지 않게. 안 까불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짜면 기계가 폭발해요. 기계가 진짜로.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 몇 번 겪었어요, 그렇게. 대를 이어온 노하우로 짠 기름의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 같네요. 가게 곳곳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물건들도 많은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톱이에요. 이게 뭉뚱그리해졌다라면 어느 정도 깨를 폈다라는 세월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뭐 딱딱한 거 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부드러운 거 푸는데 이 정도로. 저도 CD 보고부터 있던데 그 전부터요. 제가 CD 본 지가 35년 됐거든요. 호뿐 아니라 돼, 계량 바가지도 있습니다. 콩은 한 마리 7kg고 쌀은 한 마리는 8kg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부피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콩은 알이 두꺼워서 공국률이라고 그래서 틈이 많이 생겼고 쌀은 촘촘히 쌓이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저울로 환산을 해보니 그렇게 700g과 800g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 요즘은 그래도 아직까지 콩 한 말, 쌀 한 말은 7kg, 8kg 이런 식으로 아직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가 있는 방앗간, 망원의 명가입니다. 슬슬 일을 하시려고 나오셨다고. 원조 할아버지. 올해 나이 89세인 일대 사장님 고우균 씨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산 습관 때문일까요? 틈만 나면 일을 찾아 한다는데요. 오늘 찾은 일은 말린 고추 꼭지 따기입니다. 9월 달에 따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있었을 때 잠시 내려오신다고 내려오셨다가 아버님 중학교 때 내려오셨다가 아주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지금 아직 89세이신데 아주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있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짜 많이 하셨는데 고추들 방안을 놓아가지고 고추들 따줘야 많이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고추 방안을 놓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고추들을 많이들 사갔는데 이제들은 시대가 또 바뀌어져가지고 옛날같이 고추들이 한 근 두 근들 가져가지고 뭐 10근, 20근 이렇게 가져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독특한 가게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저희 판매하는 물건들이 약간 이제 토속적이고 황토적이고 그런 게 품목을 팔아서 농산물이라서 이 마당새라는 이름이 참 맞겠다 하고 제가 또 좀 부지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당새 이미지는 빛이나 많이 쓰고 이렇게 부지런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다가 매칭을 시킨 거야. 깨가 쏟아지는 에다가 제 타이틀을 걸어서 깨가 쏟아지는 마당새. 깨가 쏟아지는 얘기는 너 부부 금실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마당새가 누구예요? 저거 진짜 깨가 쏟아지는 집이에요. 원래 우리 아버지 때는 그냥 망원상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가게 이제 25년 전에 들어오면서 깨가 쏟아지는 마당새로 바꿨어요, 제가. 저는 성격상 이렇게 평범한 걸 싫어해. 뭔가 튀어야 되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진짜 이름대로 깨가 쏟아져요, 저희 집안이. 잘 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큰 무한 없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봐온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또한도 이렇게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늘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아버지도 좀 짠돌이에요. 저도 짠돌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짠돌이는 안 해요. 지금은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부자의 노력 덕분인지 다복한 가정도 이뤘다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벌써 2대, 3대, 여기 손녀까지 4대가 옆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한 군데 살지는 않지만 한 동네 다 망원동에서 다 100m 인근에서 가깝게 살고 있어요. 2대도 아들, 3대도 아들만 있던 집에 큰 경사도 생겼답니다. 4대에서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예쁜 딸 손주가 태어난 것인데요. 복쟁이야. 왜냐면 우리 집에는 여자가 없어. 전부 남자 손주들도 남자인데 얘 하나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 무슨 꽃이 핀다고 해야만 만나. 복덩이 손녀가 가게를 찾자 할아버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도 아들만 키다가 이렇게 손녀딸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하루라도 얘 안 보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이뻐요. 그러나 고종순 사장님, 손녀가 아무리 예뻐도 지키는 것이 있다는데요. 자식보단 나의 삶이 먼저 가게 앞에 다짐까지 적어 세워뒀습니다. 얼마 전 부부만 오붓하게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는데요. 체코 프라하고 네. 오스트리아 빈하고 7박 9일로 7박 9일로? 자유여행.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원래 저희가 명절 때는 한 달 전부터 엄청 바빠요. 아주 거의 밤 10시, 12시까지 이런 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명절 칠 때 뒤로 좀 더 쉬거든요. 한 일주일 더 쉬었는데 원래 쉬어야 되는데 또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서 또 문을 여셨더라고. 일대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연 이유 짐작이 갑니다. 망원시장을 찾은 이들에게 40년 된 방앗간이란 그 특별한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죠. 저도 이렇게 망원시장이 유명하고 잘 될지는 진짜 몰랐어요. 2006년도에 이제 그 망원시장 전통시장 인가를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이름이 이제 망원시장이라는 이름이 쓰여졌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아케트 공사도 실시해가지고 지붕도 씌우고 시설 현대화작업을 좀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망원시장이 잘 돼야 저도 잘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잘 망원시장이 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망원시장의 역사와 함께하는 곳. 반찬 가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망원시장에서 벌써 20년째 다양한 반찬과 김치를 팔아왔다는데요. 작지만 알찬 반찬 가게의 사장님은 이복수 씨입니다. 12년 전에 이제 행사했거든. 무슨 행사? 여기서 노래 부르고 내가 인사가 돼버렸어. 이복수 사장님, 예능적인 감각이 보통이 아닌데요.
무슨 노래 하셨어요? 지금 나훈아 노래. 또 뭐야? 고장난 백시계. 세월아 너는 어찌 모르는 채 하느냐. 노래로는 인기상도 못 탔지만 김치맛만은 최고라 자부한답니다. 그럼 김치가 우리는 주 판매가 김치지. 이거는 부대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 안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요 쿠폰을 하나 더 주거든.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가면 지역 종량제 봉투를 준다는데요. 망원시장에서 다회용 용기 포장 운동을 제일 먼저 펼친 사람이 바로 이복수 사장님입니다. 2018년부터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이제는 꽤 많은 단골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릇 갖고 왔어요. 팔아. 네. 이렇게 팔아서 주세요. 도라지 하고요. 도라지. 네. 어머니, 네? 저 통은 뭐예요? 네, 반찬 다 먹으려고요. 반찬 담아가려고.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갖고 다녀야지. 그럼 좀 좋지 않아요? 사장님 여기다 고사리 10,000원어치 주시고요. 도라지 5,000원어치.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재활용을 좋아하세요. 봉투도 갖고 오시라고 하고 집에서 이거 꼭 가져와서 담아가요. 저건 그럼 반찬통이에요? 네. 사장님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회용 용기를 들고 온 손님에게는 반찬도 아주 가득 담아줍니다.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캠페인을 하세요. 이렇게 재활용 봉투 가져와서 가져가라. 그게 근데 저 통을 갖고 다니기가 좀 귀찮을 것 같은데. 항상 그래서 배낭을 갖고 다니니까요. 네. 네, 괜찮아요. 이렇게 통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더 반가우시겠어요. 당연하지. 어때요? 아예 이때까지 내가 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구세를 위해서 또 하는구나. 그 생각이 돼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손님들에게 알려나간 결실이라고요. 이게 지금 쓰기는 참 좋은데 이 공해가 문제지. 망원시장의 다회용기 사용 운동은 언론에도 소개가 됐을 정도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 이거 일한 거. 아, 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여줌으로 해서 되게 경각심이 높고 아, 비닐봉지도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망원시장과 함께하며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상인들. 그들이 있어 망원시장은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 둘러봐요. 망원시장으로 따라와요. 이리저리 둘러봐요. 망원시장으로 따라와요. 여기저기 둘러